네, 전문가 5분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 최중락 기자, 고용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종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 기자,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첫 공식 일정을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구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 군데 호텔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멜리아 호텔, 트럼프 대통령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정상회담은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이 세 군데가 지금 각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11시부터 시작된 웅우엔 푸종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환담을 위해서 숙소인 메리어트 호텔에서 나와서 지금 양국 간의 기념 촬영 이후에 또 그리고 무역 협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는 총리와의 면담도 현재 지금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요,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일정과 거의 같습니다. 이틀 전에 와서 다음 날 르센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벌였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해서 지금 다음 날 처음으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멜리아 호텔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사실 베트남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했는데 또 베트남을 배우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을 한 나라이고 또 적대국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의 베트남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배우고 북한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베트남 주석하고 만났을 때 무슨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 주로 얘기하고 오히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베트남과 같은 그런 도이모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트위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제 베트남에 들어오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나서 했습니다.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거의 트윗을 통해서 국내 정치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지금 한 1시간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건 어제 저녁 트윗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어제 저녁 트윗이고 오늘 아침의 트윗에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담판을 앞두고 나서 크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되면 변할 것이다. 베트남이 변한 것을 한번 봐라.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y friend 김정은 그래가지고 내 친구 김정은 친구라는 표현을 썼군요. 전후무한 엄청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먹고 나서 한 트윗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주석을 만나기 전에 한 트윗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비핵화를 한다면 베트남처럼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 국내 정치 상황도 또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나보고 북한 어쩔 건데 자꾸 물어보는데 민주당 자신한테 한번 물어봐라.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이걸 왜 안 했냐? 내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요, 자기 자랑, 그리고 남 비판, 국내 정치 이용, 이런 얘기, 기승전 나자랑,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호령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언제나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데, 유독 동일한 메시지를 좀 내보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때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비슷하게 했었죠. 많은 걸 기대한다, 낙관한다 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띄웠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원칙적인 합의를 한 거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원칙을 합의를 한 거죠.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잠재력을 갖고 있고 비핵화를 하면 그러한 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내용을 나와 얘기할 것이다. 네. 이 얘기는 두 정상 간에 어느 정도의 딜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좀 보이거든요. 네. 일단 이것을 언제 했냐면 25일 날 예.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긍정적으로 만약 포지티브하게 이 발언을 바라본다면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 예.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지금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언가 공개되지 아니한 양측 간의 정상 간의 뭐 친서 내지는 또 어떤 전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공개하지 아니한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바라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네거티브하게 바라본다면 좀 전에 트윗 내용과 함께 25일부터 쭉 일관된 흐름 뭐냐면 이 정상회담을 뭔가 판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그 워딩들, 레토릭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어져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어떤 트윗 내용까지 포함을 한다면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떠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버라이어티 쇼처럼 이렇게 판을 키우면서 가는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주목하라, 뭔가 나올 것이다, 예. 뭐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다. 김정은은 뭔가 이번에는 새로운 걸 내놓을 것이다. 이런 좀 점진적인 워딩으로 커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하게 바라보는 측면,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측면 모두 다 무엇이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정 정도로 지금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 내용을 얘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9.19 평양선언을 통해서는 거기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시설도 폐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느냐? 공식적으로 그게 이제 ICBM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거 여기에 ICBM이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의 핵심적인 요소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뒤에 의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네네, 하고요. 네. 고용관 교수님,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은 먼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사관을 간 이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노동신문 보도 오늘 아침에도 보도 보면 북한 대사관 하나 가서 격려해 준 것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를 하면서 아마 휴식을 취하는 게 기본일 것 같고 아마 어제 밤이나 오늘 오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김영철 부위원장하고 이용호 외무상은 지금 시찰단 같이 하롱베이 같은데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회담팀은 지금 호텔에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거고 사실은 세계적인 회담을 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운명이 갈려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회담을 앞두고 하롱베이 간다는 건 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죠. 지도자로서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수영이나 그 오수영 같은 경제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하롱베이 쪽, 하이퐁 쪽으로 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숙고를 거듭하는데 다만 협상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협상을 준비하고 아마 오후에 행사가 하나 있으면 자기 숙소에서 아주 가까워서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거가 지금 많이 말이 나오는 게 조선, 베트남, 우호, 유치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이 그 안에 내부 시설을 다 해줘서 거긴 허지명 반도 있고 김정은 반도 있고 그래요. 그 안에. 그걸 가보면 이제 북한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면 할아버지가 갔던 그 유치원을 그 할아버지가 허지명 주석하고 만났던 그 유치원을 가서 베트남 아이들을 그렇게 아주 격려를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할아버지하고 연동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쉽고 크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고 기본적으로는 저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늘 저녁 만찬이 이게 사실은 뭐 그냥 보면 인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사는 지난해 다 했거든요. 얼굴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내일 기본적으로 개인 회담, 확대 회담을 앞두고 서로 상대방의 의중이 뭔지를 떠보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 오늘 저녁 만찬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목에
밥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감을 잡는 것이 바로 오늘 저녁 만찬이고 그 만찬회담에 지금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준학 기자 뭐 정상회담 취재를 많이 했으니까 해외 순방 같은 경우에도 예.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호텔에만 있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일단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롱베이하고 하이퐁은 리수용 부위원장하고 오수용 경제부장 위원장 그리고 현송월 삼정 관역 반장이 지금 현장에 가서 지금 여러 언론에 지금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하이폰 같은 경우에는 빈페스트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를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북한에서도 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밝힌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3월 2일까지 북한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합니다. 따라서 이때 방문할 가능성의 사전 답사일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찬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8시 15분에 만찬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땐 6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는 지금 11시, 점심 오찬 정도가 지금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먼 곳은 말씀하신 것처럼 갔다 오기가 힘들고요. 지금 예상이 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유치원하고 호치민 묘소. 이 두 곳을 갔다 올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가 모두 할아버지 김일성과의 연관시키는 이미지 정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고용이가 제1교포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를 이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이 1958년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를 연상시키는 그런 이미지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만찬, 내일 그리고 네 번의 만남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정상 국가들의 정상회담 프로토콜입니다. 예전에 1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4시간 45분 단판을 벌였는데 전날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에 단독 확대, 그다음에 정상 오찬, 공동 발표. 이게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모습인데 이번에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영환 부원장 지금 속보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은 비공개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나갈 수도 있다. 그 주변이 뭔가 좀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움직임이 있고 뭔가 현관 로비를 지금 정리하는 것을 보면 짧게 어디 나갔다 올 것은 틀림이 없는데 지금 가장 많이 예측을 했던 것이 이제 호치민 묘소를 가서 보는 거는 어떤 측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아직 베트남 공식 방문을 김정은 위원장은 시작을 안 한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공식 방문을 하는 거고 내일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 떠난 다음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1일 날 베트남 주석하고 회담도 있는데 회담하는 장소하고 가깝거든요. 묘소가. 그러니까 묘소에 가서 화환을 증정을 하고 예를 표하고 호지민 시신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주석하고 회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워낙 파격적이라 제가 알아맞추기가 정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오늘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유치원도 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알아맞추기가 정말 너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대사관을 갔거든요. 어제. 근데 저는 어떻게 맞췄는가 하면 끝난 다음에 대사관을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도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 나라 방문이 성과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공간을 가서 격려하고 떠났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왜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안 하고 자식대로 하는지 제가 알아맞추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서 알아맞추기는 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북한에서 말하는 것처럼 북한, 베트남, 우호 유천, 친선 유천이라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거기 이제 호지명 주석하고 김일성 주석하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 앞에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으면 여기 매칭이 잘 되니까 어쨌든 북한 사람들한테는 할아버지가 저렇게 찍었는데 손주가 55년 만에 가서 저렇게 찍었다는 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은 꼭
실행할 것으로 그런데 보입니다. 한 가지 신문에서도 그렇고 오늘 좀 전에 자막에서도 그렇고 하이펑 산업단지 방문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 물리적인 거리를 좀 따져봐야 돼요. 지금 그 멜리아 호텔이 구도심이거든요. 하노이의 구도심인데 교통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펑 산업단지까지는 약 100km 정도인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가는 데만. 그러면 가서 체류하고 돌아오는데 약 5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뭐 움직임이 있다고 해도 저녁 만찬을 준비하는 데까지 빠듯하게 정말 빠듯하게 가자마자 사진 찍고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하이펑 산업단지는 아마 못 갈 것이다. 물리적인 어떤 공간적, 시간적인 어떤 거리도 그렇고 그런 어떤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잠시 전에 보신 영상은 이제 주석과의 면담이 끝나고 총리와 회담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이호령 의원님, 네. 공개적 확인된 일정만 한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이번에 북미 협상의 실무단을 바로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오늘 노동신문에 났었죠. 네. 네. 그렇다면 그거는 회담을 오자마자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5일간의 실무 협상을 한 결과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카드들이 나온 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실무 회담을 듣고 이러한 그 각 카드별로 최대치와 최소치를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았을 때 북한이 뭘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나서 찾은 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사관인데 대사관을 찾은 것도 어떤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김일성 주석도 대사관을 많은 경우에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임무를 외국에서 수행하는 그런 고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에서 갈 때는 또 선물을 또 가져가요. 인삼주를 가져가든가 뭐 그런 것들 애들 단과류도 가져가서 애들이 울고 막 그러면서 공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계속 있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꾸로 시작도 하기 전에 대사관부터 간 게 조금 이상하다.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차를 66시간 타고 와서 힘들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뭐 베트남 사람들 만나고 미국 사람들 만나고 그런 게 골 아프니까 내부 일정만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관 가서 55분 동안 격려하고 뭐 거기서 약간한 공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이용호 외무상, 그다음에 최선희 부상, 뭐 김혁철 대표랑 앉아서 회의하는 모습을 해서 그것도 금방 보도를 한 거 보면 북한 사람들이 베트남에 갔구나, 가자마자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알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이전 측면한 확실히 김정일 위원장하고는 들어가서 발표한 거는 다르게 금방금방 발표하는 거는 우리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나오는 게 노동신문, 그건 대사관 안에서 어떤 걸 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노동신문을 보면서 파악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되게 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이 거의 다음날 반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갔다 오고 나서 보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속보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언론들도 좀 상당히 빨라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한 내용은요.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호텔, 멜리아 호텔에 도착을 해서 김혁철하고 최선희, 그다음에, 지금 실무 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북한의 대사관을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나가면은 동포간담회를 합니다. 동포간담회를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동포간담회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되게 정상들이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국을 방문할 때는 첫 일정 저녁으로 좀 동포간담회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베트남 대사관,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을 했고 기차를 이용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는 북한의 외교가 이제는 무슨 즉흥적으로 내일 결정하고 모레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과 협상을 할 때부터 다낭이 아닌 하노이로 오래전부터 결정을 했던 일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가서 할 일 없는 거 아니야? 왜 안 움직이지? 좀 다르네? 이런 일정보다는 아마 북한도 자신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프로토콜, 일정, 이런 전략들이 모든 게 함축돼서 움직인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찬이 아마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3대3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건배를 어떻게 할지 또 뭐 어떤 주류를 이용할지 이거부터 자체가 전 세계
관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할지 북한과 미국 모두 어떤 전략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의 오후 일정이 하이퐁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호치민 주석의 묘를 찾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지 시간으로 보면 12시잖아요. 네. 현지 시간으로. 그러면 점심 먹어야 되거든요. 점심 먹고 나면 1시예요.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시 반에 만남을 하니까 시간 네. 남을 수 있는 시간이 한 5시간밖에 없거든요. 동선에 대한 이제 중요한 그 시간 차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든지 남의 나라에 공식 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와서 주석하고도 뭐 면담하고 또 지금 저기 총리하고 같이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공식 방문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2월 28일 날 오후 늦게부터 시작이 될지 3월 1일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시간을 달리하지만 오후에 잠시 가서 주석 얼굴 보고 총리 인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세 번째는 지금 하이퐁에 간 사람은 이수용이하고 오수용이 같은 사람이 같이 지금 결정적인 사람은 두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김영철이하고 이용호는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회담과 내일 회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보고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제가 이게 돗자리를 펴야 될지 안 펴야 될지 오늘 저녁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공식적인 일정이 공개된 게 친교 만찬 이종군요. 이거를 네네. 미국에서는 친교 만찬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저녁을 먹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녁을 먹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의 일정을 그대로 밟겠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정하겠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그런 프로토콜로 끌어들이는 그런 그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그 확대 정상회담까지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까지의 순서를 밟겠다라고 미리 백악관이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거를. 그랬죠. 그런 어떤 의미를 사실 백악관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이번 오늘 이 친교 만찬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그 전에 또 친교 만찬 전에 사실은 또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면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단독 회담이 1대1 있죠. 회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 시진핑과의 티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통은 한 20분, 오늘도 20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뭐 배정을 했지만 3시간 정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티타임을. 물론 3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트럼프가 첫 번째 그런 그 면담에서 어떠한 이 시간을 할애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가 그대로 또 친교 만찬으로 이어지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1대1 회담, 예. 단독 회담부터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예,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큰 만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세 개 호텔을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트로폴 호텔이라는 데서 열린다는 거죠? 원래 이제 애초에는 외신들 오늘 조간 저희 언론들까지도 오페라 하우스를 좀 예측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김창선 부장하고 그곳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연을 보면서 만찬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일단 장소는 메트로폴 호텔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상대국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폴 호텔에서 우리 시간으로 9시,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1시간 반 동안 친교 만찬을 하기로 돼 있다.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일단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막이 김효수 씨, 그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악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 6.12 정상회담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회랑을 걸어가지고 만났는데
그때 만난 게 뭐 악수 어떤 사람은 12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초라고 그러는데요. 6월 12일 날 정상회담하고 오늘 내일 이루어지게 되는 정상회담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친교 만찬이거든요. 예. 이제 친교 만찬을 통해 가지고 뭐 내일의 회담의 분위기를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또 친교 만찬 속에 들어가는 인원이 극소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이쪽에는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다음에 비서실장 대행 이 정도 들어갈 거고 저쪽에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김영철이는 당연히 들어갈 텐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송이 들어갈지 이용호가 들어갈지 김여정이 들어갈지가 문제인데 김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수용이나 이용호는 내일 이제 확대회담할 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훨씬 더 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바로 오늘 저녁에요. 그래서 이 회담이 그래서 6월 12일 날 회담하고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바로 이런 그 만찬이 오늘 저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니까 신뢰감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호령이 일단 미국 쪽에서 배석하는 인사들은 공개가 됐고 북한 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 제외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갔냐 누가 들어가느냐를 일단 좀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저도 김여정 부부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주로 3자로에서 만났을 때 그때 배석한 사람이 보면 김영철하고 김여정이었었죠. 또 우리 또 서훈 국정원장이랑 정의용 실장이 갔을 때 또 주로 배석한 사람을 보면은 또 김영철과 김여정이죠. 그러한 걸 봤을 때 이번에도 그렇게 3대 3의 구도로 식사를 하는 그런 만찬 자리는 아무래도 가장 측근이고 그동안 비핵화와 관련돼서 2018년에 이런 변환을 끌어왔을 때 항상 주요 자리에 포석해 있었던 김영철과 김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들어오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가 베트남에서 받고 있는 영상인데 멜리아 호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인데 아직은 좀 조용해 보입니다. 지금 딱 오찬 시간인데요. 점심 12시니까. 그렇죠. 현지 시간으로 2시간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시간보다 2시간을 빼면은 베트남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정오 점심 시간인데 앞서 현지 기자에 따르면은 김창선 부장이 좀 전에 움직였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꾸 김창선 부장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이동이나 동선에 함께하고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가는 곳을 먼저 간다는 그렇죠. 얘기죠? 먼저 가기도 하고 이미 답사가 끝내놓은 상태고요. 움직일 때 항상 앞서 기차 특별열차가 도착했을 때도 보셨지만 김여정, 김창선이 움직여야 그 뒤에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보인다. 이런 정도로 김창선 부장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근데 일단 좀 전에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단 오찬 약속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베트남 인사는 오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대로 3월 1일하고 2일이 베트남 공식 방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베트남 인사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정도 일정이라면 안에서 전략회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만찬 전까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66시간을 타고 와서 베트남 대사관 움직인 거 외에 아무런 일정이 없이 이렇게 일찍 왔을 리가 있나.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6시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어디를 방문할지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네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고용한 부원장님, 현성월 단장이 이번에 수행단에 또 포함이 됐는데 이따가 혹시 친교 이 만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이 왜 왔느냐에 대한 추측이 공연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페라 하우스가 만찬 장소로 유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는데 결국은 그 점이 틀렸는데 현성월 단장이 이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아주 말 그대로 정말 초고속 승진을 했거든요. 초고속 승진해서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뢰하는 인물인데
저 현성월 단장이 직접 노래를 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기차가 처음에 왔을 때 중국에서 떠날 때는 23개량이 따라왔고 네. 베트남에 들어올 때 21개량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저기 어떤 예술단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은 뭐 그거는 미국 측에 이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우리 예술단이 트럼프 대통령도 갑자기 들어와서 노래 부르겠다면 이상하잖아요. 만약 예정돼 있다면은. 예. 그런데 이제 만찬 소리를 다시 제가 들어가면 뭐 제가 외교부에서 좀 한 10몇 년을 일해 와서 그러는데 사실은 중요한 얘기는 만찬장에서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 한잔 나누면서 사실 이번에 내가 당신한테 부탁할 거 있다. 뭐 유엔 총회에서 우리를 좀 지지해달라 이런 소리는 수반들끼리 밥 먹으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데서 이런 거 좀 부탁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국가 수반이 체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만찬을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인원이 들어가야 속이 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이호령 박사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의전관 역할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평양에 가봤던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김여정이가 의전을 초월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수시로 오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은 아무래도 뭐 회담의 기본적인 메인이니까 들어갈 것 같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들어가서 뭐 의전도 하면서 뭐 적기도 하면서 오빠한테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 김영철 부부장보다는 오히려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뭘 잠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이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내일에 있을 정상회담에 기름을 치는 그런 역할을 오늘 만찬에서 할 것 같고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내일은 예를 들어서 9시 반에 시작해서 단독한다, 확대한다, 12시에 만찬한다, 2시에 기자회견한다 하면 딱딱딱딱 짜여있는 각본인데 오늘 기분이 좋으면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까지 한다 그러지만 10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 늘어나는 것도 보면 둘 사이에 뭔가 이야기들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빨리 끝난다면 아직도 뭔가 빈칸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아마 관전 포인트의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시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트남 현지 연결해가지고 현지에서는 어떤 소식이 좀 들어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앵커 나와주시죠. 네, 하노이 롯데센터에 마련된 MBN 특설 스튜디오입니다. 북미 두 정상의 첫 회동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곳 하노이는 전 세계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기대감과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주요 회담 일정과 비핵화 회담 전망까지 정치부 황재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서 한 번도 오늘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네, 호텔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저녁 북미 간 첫 만남이 6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회담에 일단 집중을 하자 그런 의도로 그 회담 준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머무는 기간이 조금 긴 거를 고려하면 뭐 산업 시찰이라든가 하롱베이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회담 이후로 미뤄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가능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북미 회담 전에 중요한 건 북미 간 관계지 베트남 지역 방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는 미국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28일 이후 3월 1일, 2일에 베트남을 시찰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김정은 위원장은 호텔에만 있고 두문불출한 사이에 수행단원들은 부지런히 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에 이 수행단원들이 이 버스를 나눠 타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어딜 가나 확인해봤더니 하노이에서 3시간쯤 떨어진 유명한 관광지죠. 하롱베이에 방문했습니다. 그 하롱베이 현지 당국과의 만남을 하고 현재 오찬을 진행하고 있고 뒤로는 오후에는 하이퐁 산업단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이퐁은 하노이 인근의 가장 유명한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방문하지는 않더라도 언젠가는 방문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참모들이 뭐 그냥 구경 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지 전체적인 판단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이퐁에는 베트남의 첫 완성차 업체인 빈페스트 공장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틀 전에 빈페스트 공장을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네. 라인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체 한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북한에서도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공장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 외에 휴대전화 업체인 빈마스트 그리고 기업형 농장인 빈에코까지 둘러볼 예정으로 지금 현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선진 시스템을 보기 위한 차원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3월 1일과 2일 김정은 위원장 방문 전에 어떤 방문에서 어떤 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판단하려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좀 살펴보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긴장감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6시 반, 그러니까 현지 시간 6시 반에 첫 만남을 갖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각 숙소에서 이 정상회담장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6시 15분에 숙소를 나와서 30분에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에 도착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한 6시 조금 넘으면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할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이루어지는 건 단독 회담입니다. 예. 물론 내일 본격적인 회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식으로 단독 회담을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친교 만찬을 합니다. 이 친교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만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교 만찬과 업무 만찬이 있는데요. 이 업무 만찬인 경우에는 거의 정상회담과 비슷하게 이 참모들이 배석을 해서 네.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비핵화 같은 의제를 그대로 논의를 하면서 만찬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친교 만찬은 아주 적은 각 국가에서 2명 정도만 함께 배석을 해서 핵심 의제가 아닌 나라 사이의 관계라든지 네. 어떤 좀 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좀 친교를 나누기 위한 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보다는 좀 더 내밀한 얘기들이 이 과정에서 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관측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만찬 자리는 조금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지 못했었던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비핵화나 세계 정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내일 하기 전에 가장 좀 알맞는 그런 워밍업 차원의 좀 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으로 총 2시간의 행사가 끝납니다. 현지 시각으로 8시 반,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끝나게 되고요.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것으로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들어온 소식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발빠르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 연결해서 현지 상황 중심으로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베트남 산업단지 얘기를 했는데 고용환 부원님, 글쎄요. 북한이 회담 장소로 베트남을 선택을 했다는 것도 어떤 베트남의 모델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마 지도자의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차든 비행기든 지도자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제일 먼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신경 쓰는 게 이제 언론이나 이런 신변 안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나라냐. 싱가포르도 그래서 간 거고 베트남도 아직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나와서 줄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 환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언론 통제도 아직 가능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수영 부위원장을 데려간 것을 보면 오수영 부위원장이 당 경제정책 총괄이거든요. 그걸 보면 가서 베트남이 도이모이라는 걸 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봐라. 그래서 너가 대책을 나한테 보고하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물 같고 여기서 지금 가장 매칭이 안 되는 인물이 김평의 간부 담당, 인사 담당 비서를 여기에 데려간 것은 조금 좀 예외예요. 근데 좀 좋게 넓게 확대를 하면 사실 개혁 개편이라고 하는 건 인사사업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너무 오버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또 김평애 부위원장이 간부부장을 할 때 2009년 1월 달에 당중앙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후계자로 하는 발기대회 연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평애 부위원장이 2009년부터 숱한 간부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간부 사업을 이 나라가 어떻게 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로 정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신은 이번에 가서 좀 많이 좀 보면서 와라.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수영 부위원장을 놓은 거 보면 베트남 모델에 대한 연구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입시킬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은 타진해보려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도착을 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모든 거를 챙기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최준락 기자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직접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주 목격을 했었고 김여정도 주변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여정의 역할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친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역할을 거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저도 좀 저도 보면은 김여정의 역할은 상당히 이제 높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많이 하는데 기차에서 내려서 재떨이 역할을 하는 그 물을 갖다 줬을 때는 저것도 김여정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렇죠. 예. 생각까지는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역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나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김정은 위원장은 김여정 같은 경우는 거의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때 같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명을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김여정, 그다음에 김창선, 조용원 예. 이 세 명이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에 세 명이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할 때 빨간 카페트를 같이 내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에서 모든 일정과 어떻게 보면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김여정 그 부장 앞에 그 북한에도 1호 기자가 있습니다. 1호 기자가 있는데요. 1호 기자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전담으로 취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호 기자가 김여정 앞에서 짝다리 짚는 것까지는 봤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빠만큼의 권위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유롭게 김여정한테 가서 언제든지 말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앞에서는 조금 흐트러진 모습도 보이더라, 북한에서. 그렇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나면은 주변에 김영철 부터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거의 즉각 상태로 변하게 되는데 김여정 앞에서는 그래도 자유롭게 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는 앞서 뭐 여러 보도에서 김영철을 밀쳤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밀친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본인이 김영철 앞에 나설 수 있는 주변 환경은 됐다. 그리고 누가 김여정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도 주변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뭐 이렇게 밀쳐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다 왜 길 막았냐.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 움직이는 동안에서 김여정 부부장을 막을 사람은 없다는 걸로 좀 그렇죠. 볼 수가 있네요. 최측근이기 때문에 최측근이라는 걸 떠나서 혈육입니다. 그렇죠. 동생이니까. 지금 동생을 믿을 수밖에 형제지간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고요. 지금 김정남은 죽었고요. 김정철은 뭐 어디 뭐 지금 거의 통제대에서 있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봤을 때는 형제지간에서 믿을 거는 같이 유학을 했던 김여정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은 어때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1984년생 아니겠습니까? 84년생, 어떻게 보면 36살 정도인데 지금 담배 피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그렇게 피부가 좋습니다. 피부가 상당히 좋고 젊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행동이나 눈초리나 말하는 거 보면은 주변에서 모두 거기서 움직이면서 따라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8년 동안의 숙련된 지도자, 젊지만 지도자의 역할은 하고 있다.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가 가까이서 본 김정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영한 부위원장님 8년 동안 지도 통치 체제는 어느 정도 갖춰왔다, 완성이 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지금 제가 한 가지 조금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 장성택 부위원장이 잘못된 거는 김정은을 얕보고 이랬다가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사람 보는 눈 같은 거랑 이 쥐어잡는 능력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는 뭐 군 대장들이 그냥 표현 잘하시면 딱 직각이거든요. 뭐 그냥 처음에는 2012년, 2013년 영상들을 보면요. 군 장성들이 경례를 할 때 약간 이렇게 허술허술하면서 근데 지금은 딱 각이 딱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딱 휘어잡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고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경희 비서, 자기 여동생 보고 김경희 비서 이야기하는 건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여라.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도 거의 같다는 거거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하는 건 내 말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북한 간부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도자한테 괜히 잘못 가지고 들어가서 문제가 설 것 같은 문제는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맡긴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김여정 부장이 오늘은 괜찮으니까 보고 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재털이 들고 있는 크리스탈 재털이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게 말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가 하면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지도자를 이렇게 깍듯하게 모신다는 걸 주변 간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동생이지만 아마 집안에서는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집안에서 자기네끼리 있을 때는 안 그렇겠지만 바깥에 나와서는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제털 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최선희 부상도 옆에 있던데 최선희 부상이랑 보면 야, 저 친여 동생인데도 저렇게 깍듯이 하는 걸 우리는 정말 얼마나 더 깍듯이 모셔야 될까.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충실성이 모범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인상적이었던 게 펜 하나하나까지도 닦는 장면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연관시키면은 저 잿더리가 네. 김정은의 담배를 피우면 김정은 위원장이 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네. 침에 묻어 있으면 뭐 DNA 유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체 뭐 유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조선시대 왕이 대변까지도 바깥으로 빼내지 못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생체와 관련해서 김여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보셨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측에서 펜을 준비했지만 그 펜을 쓰지 않습니다. 네. 옆에서 항상 김여정이 와서 이번에도 좀 북미 정상 때 한번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데 예 저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옆에서 반드시 펜을 갖다 줍니다. 따로 준비한 펜. 그렇죠. 저게 이제 둘이 사인을 하기 전에는요 북한에서 경호원이 와서 김정은 위원장 테이블을 싹 땄습니다. 네. 싹 닦고 뭔가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 펜은 약간 독침이라는 게 좀 약간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펜을 썼을 때 그 향에 의해서 뭐 살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펜은 김여정 부부장이 꼭 전해주는 펜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 6월 12일 때 경호원이 와서 책상도 닦고 만년필을 딱 준비해가지고 놨어요. 그 만년필을 안 쓰고 여동생이 주는 만년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원까지도 사실은 조금 더 믿음직하지 않다는. 경호원이 다 닦아서 놨는데 그걸 안 쓰고 여동생이 와서 주는 걸 가지고 M4 만년필로 사인을 했거든요. 그거 보면 정말 김여정이 정말 그림자처럼 밀착 경호하고 밀착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면 답답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협정문 서명할 때 볼펜 이렇게 쫙 놔놓고 하나 쓰고 선물 주고 하나 하고 또 선물 주고 주잖아요. 여기 그러면 안 묻어 있나요?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신격화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나온 영상이 북한 수행단이 크루즈선을 탑승하고 하롱베이를 답사했던 모습의 영상이 잠깐 나왔습니다. 일단 수행단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숙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근 평론가님, 이번에도 북한에서는 과할 정도의 경호와 보안, 경호 등등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의 위치나 뭐 좀 비교를 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멜리아 호텔은 도심 한가운데 있어요. 네. 바로 길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안이 철저히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멜리아 호텔을 굳이 북한이 선택한 이유는 사실 북한 대사관까지 5분밖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영빈관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또 메트로폴 호텔 이번에 만찬하는 또 회담장으로 열리는 굉장히 10분에서 5분 거리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만큼 이 이동 시의 어떤 경우가 수월하죠. 대신 길거리에 노출돼 있으므로 말씀하셨듯이 아주 철저하게 지금 봉쇄 상태입니다. 지금 그 전면 통제, 호텔 앞을 전면 통제하고 철제 울타리 설치하고 보안 검색대 설치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길거리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JW 메리어트랑 좀 비교가 돼요. JW 메리어트는 사실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까지 30분 정도의 그 거리가 있어요. 자동차로. 그렇게 좀 멉니다. 7km 거리. 단 이 메리어트 호텔의 이 특징은 뭐냐면 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텔까지 들어가는데 일단 그 도로를
하나의 어떤 도로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제가 훨씬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격수를 배치하고 뭘 하고 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를 선정을 했다. 그러니까 메리어트 호텔의 어떤 입지 훨씬 더 경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대신 멜리아 호텔은 그 메리어트 호텔에 비해서 굉장히 노출이 가능한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통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회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호령 의원님, 일단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많은 기대를 높여놨지만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그런 합의문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정상회담 또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도 폐기보다는 동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고 또 모든 핵시설, 뭐 핵물질, 핵무기 라기보다는 영변으로 굉장히 좁혀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동결, 부분적인 비핵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치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오는 수준이라고 이제 이호련 의원께서 말씀해 준 거를 이른바 스몰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스몰딜, 빅딜은 사실 이게 우리 언론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북한에게는 어느 정도 이제 상응 조치를 해주느냐,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냐, 그 범위를 두고 이제 스몰딜이다, 빅딜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이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개의 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인 입장 4가지만 세웠는데 그 위에 어떤 지붕을 올릴까,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영이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있고 북측에서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너희들은 우리한테 상응 조치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미국을 공격하지 않고 동결하고 그다음에 영변핵 이미 약속한 대로 요 정도까지면은 이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없고 스몰딜이다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은 언론사나 전문가들마다 스몰딜이 뭐고 빅딜이 뭔지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변을 기본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나가느냐를 이제 스몰딜, 빅딜로 이제 많이 좀 구분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종전선언이 포함이 되느냐, 이거 종전선언 포함 자체는 북한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종전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되지. 정치적 선언은 이미 다 된 것 아니냐. 북미 간에 남아있는 거지 남북 간에는 지금 DMZ에서 다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상응 조치로 봤을 때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처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듯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선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북한의 욕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회담을 어느 정도 끝내고 주석궁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석궁, 지금은 이제 주석궁의 모습인데 주석궁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김현수 교수님, 미국 언론의 기준에서 한번 좀 따져보면 워싱턴 포스트는 1차 정도 회담의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뉴욕타임즈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대 수준을 좀 낮출 거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거든요. 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미국의 조야, 그다음에 언론, 의회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상 뭐 잘 아시다시피 뮬러 특검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 러시아 스캔들 문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거든요.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이제 발표만 남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청문회가 예상이 되고 그러려면 이걸 덮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하죠. 뭔가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거래의 기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낮은 수준에서 오히려 합의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미국의 조야 신문들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네.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사실 지금 미국 그 보도,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한 그 보도만 나오고 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죠. 코언이라고 해서 오른팔이었던 대통령이 오른팔이었던 코언이 지금 또 말을 했습니다. 확실한 무엇인가 자신이 터뜨릴 것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원이 지금 그 장벽, 멕시코 장벽 저지 결의안을 지금 통과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트럼프한테는 악재거든요. 예. 오늘 당장 사실 북한과 만나고 친교 만남을 하고 내일 어떤 결과를 내는데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많이 이것을 포장을 하고 의미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지금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어찌됐든 이것을 의미를 부여한 만큼의 결과를 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대를 낮추든 아니면 여기에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하든 간에 이번에는 좋게 얘기하면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하면 그 결과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처한 상황에서 봤는데 그 고용원 부원장께서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맘 편한 상황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뭐 북한 내부에서 들리는 소식은 그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제재를 좀 풀어가지고 올 거다. 예. 우리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급하다 그랬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6, 7월 달쯤 되면 외화를 다 소진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왜냐하면 파는 것 자체가 없고 6월 달이면 제재가 안 풀리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모스크바, 저 시베리아 쪽에 나가 있던 사람들은 연해주 쪽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중국 식당 종업원들도 들어와야 되고 지금 경제는 나아진다고 그랬고 남북 정상이 3번, 4번 만났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실질 생활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가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급한지는 이걸 뭐 계측에다 올려놓고 볼 수는 없지만 둘 다 급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거래 기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급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데 약간 치킨 게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6.12 정상회담 같이 뭐 비핵화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말만 가지고 들어가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기지와 우라늄 기지에 대한 폐기를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사찰을 받기로 했다. 이러면 김정은 위원장도 뭔가 얻어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 봐라. 내가 몇십 년 동안 못한 거 해내지 않았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번에는 중간 정도나 그 밑에 수준에서 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갈 거야. 3차 북미 정상회담 소리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당장 수위 목목에 찬 요거까지 조금만 풀어줘서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조금만 풀어주면 그거를 고비로 해서 내가 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번에 아마 너무 큰 거를 기대하면 모두가 실망할 것 같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기대치를 조금 낮추되 그래도 진짜 뭐 영변이나 뭐 ICBM이나 이런 언급 없이 뭐 두 나라는 뭐 서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뭐 어떻게 이런 좋은 말만 나오면 이것도 뭐야? 이거는 안 한 것만 못하게 될 거고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뭔가 살이 붙어서 어느 정도 장소나 사찰이나 이런 언급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림에 하롱베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롱베이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의 하롱베이 날씨는 빵점입니다. 사실상 제가 저기 한 4년 전에 하롱베이를 2월 달에 갔다 왔는데요. 날씨가 좋으면은 정말 저기 볼만한 게 많거든요. 그래요? 섬이 한 2,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를 좀 타고 나가다가 보면 거기에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이 있어요. 중류석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거기도 뭐 한번 가보고 또 원숭이 나오는 그 섬도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데로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저 큰 배는 못 들어가고 작은 그 돛담배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오늘 날씨는 오늘 저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일정을 봤을 때요. 1964년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선물로 줬다고 선물로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베트남 측에서도 좀 나오고요. 공개적으로 그림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 앞선 사전답사 성격은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김일성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사진도 저렇게 미리 주고 화면에 저렇게 공개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반적으로 정상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경제사절단이나 아니면은 그 장관급 이상은 다른 일정들이 있거든요. 별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에 앞선 사전 답사 성격보다는 북한에서 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오수영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리수영 두 명이 어쩌면 경제 사절단의 역할로 북한의 주요한 하롱베이 관광지하고 경제지인 하이퐁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분석들이 나올 만합니다. 네, 이수용 외무상이 마치 자신이 지금 어떤 그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 그림이. 그런데 이게 이틀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똑같은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사전 답사는 뭐 최 기자 말씀처럼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 남아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이퐁까지 가기 전에 방린성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도 있고 몇 가지 사실 동선이 겹치지 않을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의 지금 이 시찰단은 그야말로 북한의 공식적인 지금 외교 사절로 봐야지 뭐 답사 김정은 위원장이 이 코스대로 꼭 똑같이 간다? 이건 거의 지금 현재 동영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사절단의 공식 일정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김일성 주석의 사진을 선물을 했다. 아무튼 김일성 주석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는 게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거거든요. 북한 텔레비전이 아직 한 장도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욱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기, 뭐 머리 모양부터 이제 따라하기, 옷 입기도 다 따라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면 할아버지가 5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받아보는 손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저것들을 잘 매칭을 시켜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면 정말 장편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고 이제 저 하롱베이 이야기를 나왔는데 하롱베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가려면 김창선 부장이나 김여정 제1부장이 가야 돼요. 그렇겠죠. 그게 프로토콜이죠. 그게 이제 기본인데 그분들이 안 가고 저게 이수영이나 오수영이 갔다는 걸 보면 저거는 경제 사절단으로서 김정은 위원장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가서 보는 그런 측면이라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내부적인 어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보여주는 그런 행사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하롱베이를 가고 또 김일성 주석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건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당시에 58년과 64년에 베트남을 방문을 하는데 사실 그때가 대미 항전 중이에요. 64년부터 68년까지가 굉장히 시작됐던 그 미국과의 어떤 전쟁이 치열하게 시작됐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수 물자 지원과 실제로 참전까지 하죠. 공군의 참전까지. 그걸 위해서 사실 호치민과 만나기 위해서 64년도에 방문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보를 그대로 계속 보여준다는 건 베트남한테 최근에 베트남과 이 독살과 관련된 연루 때문에 이 혈맹의 어떤 그 분위기가 조금 더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너희들을 원조해줬다라고 베트남한테 계속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날 이제 보나마나 아마도 이제 주석과 베트남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회담을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전에 이렇게 이 사절단으로서 이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는 건 그런 그 회담에 있어서 어쨌든 청구서를 확실하게 또 금이 같은 것들을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네. 오수영, 이수영, 현성월이 저 하롱베이에 간 좀 어떻게 보면은 퍼즐이 찾아볼 수 있는 게요. 그 전에 작년에 싱가포르 가서도 관광지 그 베이만에 갔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도 여기를 갔었고 또 현성월이 또 선전선동 부장이잖아요. 그다음 경제팀이 갔었고 그럼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갈마 그 관광지구로 만들고 있고요. 또
삼지연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있는 거죠.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6시간이라는 기차를 타고 긴 횡단을 한 걸 갖고 대장정, 애국 헌신을 위한 대장정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 김일성 시대를 다시 회고하면서 그러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관광 산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경제 발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뭐와 연결이 되냐? 금강산 관광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들이 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담 관련해서 그 부분 한번 짚고 우리 정부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좀 방점을 찍고 보고 있습니까? 역시 청와대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남북 경협 이 부분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 개발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청와대에서도 종전 선언이 북미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또 맡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사전에 북미 간의 협상 과정이 우리가 미국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접촉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전 선언과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우리가 멘트를 할 만큼의 진행 상황은 있다라고 보는 게 청와대에서는 분석 파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남의 정상회담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미국과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어느 정도 상황까지는 공개해도 될 만한 북미 간의 합의가 됐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북미 협상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과연 미국이 유엔 제재를 북한에게 얼마나 풀어주고 그 사전 단계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개방을 해준다면 우리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좀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또 남북 경협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서 신한반도 체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3.1절 앞두고 경축사에서도 이 내용이 담겼는데 북미 협상의 내용의 결과가 나와야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3.1절 경축사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한미, 북중 간에도 상당히 빠르게 또 의견서 정상회담 통화 같은 게 연체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라고 봐야죠. 일단 이제 한미 간에 전화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약속이 돼 있던 건데 그걸 넘어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만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4번이나 중국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차례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4월 15일이 자기 할아버지 생일이니까 그간에 북한을 방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의 그 방문도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아베 총리가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상회담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의 수준,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합의가 되고 또 금강산 관광 정도가 해제되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되고 이런 정도로 넘어가면 아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선순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네. 알겠습니다. 베트남 지금 현지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이 조금 분주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앞에 멜리아 호텔 앞의 모습인데 지금 아까 저희가 현지 시간으로 12시 정도에 연결하고 한 40분 지나서 다시 보는데 큰 변화는 없는 거 보니까는 김정은 위원장이 급격하게 어딜 가거나 할 징후는 아직까지는 안 보여요. 일단 지금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 따르면요. 지금 멜리아 호텔이 사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호텔 쪽 방향은 막아놓고요.
근데 저 사거리에서 갑자기 막 이제 베트남 경찰들이 나와서 뭐 다 통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러면 이상한 징후가 움직인다는 보인다. 거죠? 예,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이 사전에 앞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또 12명의 또 우리 방탄 네. 경호단 아니겠습니까? 12명이 또 다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12명이 좀 나타나야 그때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베트남 경찰의 움직임 그다음에 지금 앞에 일단 뭐 차량들이 많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12시 지금 42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아직 끝날 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오찬을 하게 된다면, 오찬을 하고 움직이게 된다면 좀 더 지나고 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그러네요. 예측이 되고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전은 좀 약간의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보이네요. 예. 뭐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호령 의원님 네. 북중 정상회담 벌써 다섯 번째가 되는 네네. 거. 네. 저기가 만찬 장소? 예. 지금 저희 그 매경에서 매경에서 현장을 지금 몰래 들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랬지만 단독 보도한 사진인데요. 네. 지금 메트로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우리가 예전에 그 싱가포르에서 양쪽 뒤에 국기가 다 걸려 있네요. 그렇죠. 양쪽 국기가 걸려 있고 그 앞에서 악수했던 역사적인 장면이 생각이 날 예, 겁니다. 그 예. 두 번째 역사적인 장소를 사진을 저희 매경에서 단독 보도를 해서 그 사진을 현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메트로폴 호텔 같은 경우 상당히 경호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조명도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상당히 역사적인 두 번째 첫 만남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근 위원님 네. 저기 보면은 양국 국기가 앞에 있고 의자도 보이는데 네, 저게 네. 최종적으로 세팅이 된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지금 초점이 자꾸 만찬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만찬 전에 단독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이 장소가 제가 이제 만찬장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뭐 지금 장소, 뭐 이 배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장소는 지금 의자 둘이 있잖아요. 앞에 의자 둘이 놓여 있고 지금 양쪽 그 국기가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싱가포르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 때 양쪽 국기가 도열해 있고 양쪽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언론에 각인된. 자, 이 장면은 아마도 이따가 만찬장으로 가기 전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단독 회담 한 20분 지금 시간이 돼 있는 그 장소를 지금 촬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정을 해봅니다.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 현지 시간으로 6시 반에 1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인사 및 환담을 하기로 돼 있다. 그 장소로 좀 예측이 된다. 추정할 수 10분간의 있겠네요. 환담 장소. 그러니까 밖에서 싱가포르 때처럼 양쪽에서 뭐 걸어오든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저기 호텔 외부거든요. 예. 상징적으로 저렇게 악수를 하고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 앉아서 또 회담을 그렇죠. 환담을 잠깐 하는데 두 번째 그 환담 장소로 예상이 되고요. 또 둘이 또 어떤 이벤트로 저렇게 첫 만남이 양쪽에서 들어올지 아니면은 누가 이게 주최국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렇게 누군가를 맞이하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꺼번에 만나는 어떤 연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모습에 보인 것처럼 양쪽에서 걸어와서 악수를 했는데 이번 하노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두 사람이 악수를 할지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요, 저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저기가 메트로폴 호텔인가요? 예. 우리 그 매경에서 한 게. 근데 오늘 만찬은 어디서 하죠?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 메트로폴 호텔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오페라 하우스에서 해요? 만찬을요? 메트로폴에서 지금 메트로폴이요?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는요. 지금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하고 그 환담도 하고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장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 하우스는 아닌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백악관에서 표현하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리프 원 온 원을 한 다음에
소셜 디너를 하겠다. 근데 원온원이라는 건 어쨌든 1대1 회담이거든요. 근데 브리프를 앞에 붙였기 때문에 뭐 짧게 뭐 그런 어떤 짤막한 어떤 미팅을 한다, 환담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밝혔던 건 20분 정도였어요. 6시 40분부터 7시에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7시부터 8시 35분까지 만찬이고 6시 40분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백악관 처음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시간이 수정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약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단독 면담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사진을 위한 어떤 그런 뭐 이 행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작부터 기싸움부터 시작을 해서 만찬장 가기 전까지 둘이 1대1로 두 정상이 1대1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10분이든 20분이든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 인사 및 환담이 10분간 있고요. 8시 40분부터 20분 동안 두 정상이 단독 회담을 하고 그렇죠.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신규 만찬이 이루어지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북중 정상회담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그 회담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각 측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저희 트럼프 대통령은 끝나고 나서 우리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 역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길에 정말 정상회담을 할지 아니면 그냥 북한으로 가고 이때까지 시진핑의 방북이 없었으니 뭐 특정 계기에 특히 4월 같은 경우에 방북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때 그러니까 전화로는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정상회담은 그 이후에 모양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주석이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중국이 열차 선로까지 내주고 전폭적인 지원을 또 해줬거든요. 뭐 어떤 뉴스는 뭐 중국 공안에 5m에 하나씩 섰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좀 잘못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4,000km에 달하는데 5m에 한 명씩 서면 중국 분들이 다 동원해도 아마 90만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 어떤 요구를 중국 측에 했는가 하면 사람이 보이는 정도의 한 명씩 공안을 세워달라. 근데 그걸 이제 중국 공안이 중요 길목이나 철도 교차로나 이런 데 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몇만 명은 동원됐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 그 철도 통하는 기간에 고속철이고 뭐고 수십 건이 연착이나 취소가 됐거든요. 중국 철도를 내줬어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고맙죠. 그리고 끌고 간 기관차가 북한 기관차가 아니고 중국 기관차예요. 중국 기관차가 중국 전체 영토를 통과해 갔거든요. 이건 감사함을 표시해야죠. 자기도 얼마큼 불편함을 줬는지 알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들어가다가 베이징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비행기 같은 걸 타고 나와서 감사함을 표시하면서 이번에 시주석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고 이런 거에는 마찰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향후 같은 거.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시주석을 만났을 때 북한과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혁명의 한 참모부를 쓰는 동지 관계. 그러니까 공동의 전략 전술을 쓰는 참모부를 같이 쓴다 그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다만 돌아가면서 베이징 들릴지 요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많은 회담들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저는 오늘과 내일에 있을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유동적이다. 결국은 회담에서 어느 정도 양측이 좀 제재도 좀 풀리고 비핵화도 한 걸음 나가면 뭐 시진핑 주석도 평양 갈 수 있고 아베도 평양 갈 수 있고 뭐 푸틴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약에 뭔가 뽀걱거리고 뭔가 좋지 않았다 그러면 다 제동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에 있을 내일에 있을 회담의 성과가 아주 좋게 될 거다 예단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조금 지켜보되 어쨌든 이번에는 뭔가 성과를 두 사람이 내지 않으면 둘 다 힘들어지니까 뭔가 성과가 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회담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뭐 한미 정상회담과 연관돼서 전후로 어떻게 먼저냐 이런 얘기가 좀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언론에서 3말 4초,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중순하고 4월에 좀 순방 일정이 있어서 그때가 뭐 적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힘들다라는 좀 분위기고요.
앞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끝나자마자 공유하고 네. 나중에 직접 얼굴을 보고 결론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전화 통화와 한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날 현지 시간으로 6시,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인데 이때 에어포스 1을 타고 미국으로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예. 그때 우리는 지금 28일 저녁 8시에 한미 정상 통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에어포스 안, 코드 안에 비행기에서 이제 한미 정상 통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만남 가능성은 일부 언론에서 이제 3월 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제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농담식으로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좀 성급하게 보도를 해서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를 좀 성급하게 좀 막으면서 오보라고 확정을 졌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말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오보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언제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냐? 글쎄 5월 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왕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때 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얘기도 나오고요. 그때는 예. 너무 멀다. 그렇게 된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에 일본으로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방문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겠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예.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 잡을 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거나 김혜수 지금 네. 2차 정상회담이 종착역은 아니고 또 하나의 과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그럼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기대치를 낮췄죠. 기대치를 안 낮추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 회담 끝나고 돌아갔을 때 돌아올 네. 후폭풍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은 아니다. 그럼 다음 회담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체 비핵화,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한 과정일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얘기 제가 고영한 부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하노이에 맥도날드라고 미국의 이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인데 여기에 이제 북한에 이번에 같이 온 일행으로 보이는 분들이 여러 명 와가지고 이만큼 포장을 해갔다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30명분이다 뭐 예. 이런 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사실 지금 비행기 타고 간 경호원들만 한 100명이 갔다 그래요. 고려 수송기 타고. 예. 기차 타고 온 사람은 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다 타고 먹이려고 그러면 몇백 인분이 갔겠죠. 근데 예. 30인분을 가져갔다는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혹시 나 이제 오래간만에 스위스에서 먹어본 그 햄버거 한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사가는 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물질에 어떤 뭐가 들어갈지까지 랜덤으로 고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같이 먹는 여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30인분이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데 이걸 누구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 그 피하듯이 갔다 그러는데 예. 북한 대표단 전체 먹이기엔 너무 작고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먹기엔 또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북한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있는데 예. 맥도날드 가게 와서 무슨 특별한 말도 없이 맥도날드 가서 하기에는 햄버거 좀 그렇고. 미국산 햄버거하고 미국산 코카콜라를 먹는다는 것도 상징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번 맛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MBN 북미 정상회담 MBN 뉴스 특보는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